일어나야 되는데 해야 할 일 있는데 생각만 하면서 침대에서 휴대폰만 보고 계시진 않나요? 무기력 게으름 5초 만에 박살낼 수 있는 특급 비법을 공개합니다. So one more thing that you can use. I call it the 5-second rule. If you don't marry it with an action within 5 seconds, you pull the emergency brake and kill the idea. Your problem isn't ideas. Your problem is you don't act on them. You kill them. 뭔가 해야 할 일이 떠오른다면 5, 4, 3, 2, 1 카운트다운 후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운동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나요? 5, 4, 3, 2, 1 당장 문 밖으로 나가세요. 책 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나요? 5, 4, 3, 2, 1 당장 폰 끄고 책 펼치세요. 과식하면 안 되는데 5, 4, 3, 2, 1 그만. 5초를 세고 무조건 행동하는 것. 이 5초의 법칙이 무기력 게으름을 극복하고 실천력을 5배 끌어올리는 비결입니다. 끝! 잠깐,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5초를 세기만 하면 실천력이 올라간다고? 인생이 그렇게 쉽냐?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법칙이 왜 효과적이라는 걸까요? 5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효과가 있기에 우리가 이 법칙을 실천해야 할까요? TEDx 강연 2800만 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마감되는 강연의 주인공 멜 로빈스가 쓴 5초의 법칙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5초의 법칙을 참고해 너무 단순한 이 법칙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당신을 시작하게 만드는 빠른 결정의 힘 5초의 법칙 시작합니다. 첫째, 5초의 법칙은 위대한 성공을 만든다.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행동 편향이다. 동기부여는 잊어버리자.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다. 변화하려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거나 의욕이 생겨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언제부터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스스로 나서야 하는 순간이 된다고 의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것이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등을 떠밀어야 한다. 왜 이렇게 일하기가 싫지? 일할 기분이 아니야 같은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할 기분이었던 적이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안 돼 하는 말은 이래서 넌센스입니다. 변화하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서야 행동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다들 겪어보셨듯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기분 따라 행동하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행동을 해야 바뀝니다. 백날 생각만 하고 있어봤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맨날 동기부여 만땅이라 너무너무 일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노력했으니 훨씬 더 여러 번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상황과 감정이 어떻든 간에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려면 우리 기분, 동기 상태에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5초의 법칙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기 싫을 때 성공에 도움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5, 4, 3, 2, 1을 세고 일단 뛰쳐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괴로워도 5초의 법칙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 몸은 일단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고민하고 망설이기보단 일단 행동하는 게 기본값이 되는 행동 편향이 나타납니다. 행동 편향은 개인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뛰어난 사업, 콘텐츠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실천력이 부족해 잠재력을 펼치지 못합니다. 5초의 법칙은 숨은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스티브 워즈니악과 미켈란젤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등 떠밀리듯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지도 발표하지도 널리 알리지도 않았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애덤 그랜트.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애플 초기 컴퓨터들을 혼자 만들어낸 천재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함께 창업하자는 스티브 잡스와 주변인들이 끝없이 설득해도 한참이나 퇴사를 망설였습니다. 결국 설득에 못 이겨 퇴사 후 애플을 창업했고 결과는 다들 아시는 대로입니다. 워즈니악의 능력이 뛰어난 건 모두가 알지만 그의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었던 건 잡스처럼 옆에서 등 떠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등 떠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기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재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워즈니악에게 잡스가 있었듯 우리에게도 등을 떠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등을 떠밀어야 합니다. 스스로 등을 떠미는 방법이 바로 5초의 법칙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5초 안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그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행동하지 않기를 선택하며 수많은 5초를 낭비합니다. 이 5초 안에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였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행동이 성공을 만듭니다. 행동은 5초 안에 결정됩니다. 이 작고 작은 5초가 쌓여 우리 삶을 바꿉니다. 위대한 성공을 원한다면 5, 4, 3, 2, 1 움직이세요. 삶을 결정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다. 그런데 망설이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행동에 옮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소한 일들은 점점 늘어난다. 우리 삶에는 더 많은 5초가 남아있다. 둘째, 5초의 법칙은 감정을 바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는 걱정, 의구심, 두려움 같은 사고 패턴이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식도 못한 채 이런 사고 패턴을 반복할 따름이다. 우리가 가진 감정, 습관, 사고방식 등 불변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은 사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던 사람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반대로 특정 계기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듯 우리가 가진 감정, 사고방식은 그저 과거 경험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확히 말하면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을 선택한 겁니다. 몸에서 느끼기에 불안과 흥분은 똑같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부르는가이다. 우리 몸은 불안할 때, 흥분할 때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등 말이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긴장감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누군가는 약간의 흥분에 힘입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신체 반응은 같음에도 결과가 다른 건 선택 때문입니다. 두근거림을 긴장이 아닌 기분 좋은 흥분 상태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불안 대신 흥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 대신 열정을, 좌절 대신 침착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감정을 선택하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장된다는 생각이 들면 5, 4, 3, 2, 1을 세고 기분 좋은 흥분 상태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 구렁텅이로 빠져들 때 생각을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5초의 법칙을 사용하면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 중 좋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특성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큰 착각 중 하나는 자신감이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감은 단지 나 자신과 내 생각, 내 능력을 믿는다는 의미다. 누구나 자신감을 키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성격적 특성이 아니다. 일종의 기술이다. 자신감은 타고난 특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을 선택할 수 있듯 자신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5, 4, 3, 2, 1 난 할 수 있어 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듯 용기를 내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에 도전하다 보면 성공 경험이 쌓입니다. 성공 경험이 쌓이면 더욱 자신감이 커집니다. 결국 자신감도 선택입니다. 특성이 아니고 기술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감정, 사고방식, 습관 등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생각, 감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정적 감정이 있나요?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개인의 특성을 결정한다. 일부 성격적인 특성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거나 고정적이지만 인생의 핵심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유로운 특성이 대부분이다. 셋째, 5초의 법칙은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다. 변화하려면 불확실하거나 무섭거나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뇌는 구조상 그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뇌는 불확실하거나 무섭거나 새롭게 생각되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몸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설득하려고 무엇이든 한다.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다. 망설이는 과정은 아주 빨리 일어난다. 망설임을 없애려면 더 빨리 행동해야 하는 이유다. 전에 역행자 영상에서 말했듯 우리 뇌는 클루지입니다. 서툴게 짜맞춰진 기구라는 뜻입니다. 인류가 현대와 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게 된 건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수십만 년을 살아온 원시 시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도구지만 대체제가 없으니 조금씩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불확실성을 피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풀숲에 맹수가 있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 이웃 부족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불확실성 등 불확실성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러나 현대에는 불확실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뇌는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도전을 망설입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게 그냥 생물학적 디폴트라 그렇습니다. 5초의 법칙은 이런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 뇌는 순식간에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수십 수백 가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보상보다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게 하고 필요한 노력을 부풀려 시도할 엄두도 안 나게 만듭니다. 위험해 라는 생각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데는 5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5초 안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물학적 두려움이 내 의지를 꺾기 전에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막상 시작하면 처음 생각만큼 일이 위험하거나 힘들지도 않습니다. 화학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단 활성화 에너지 이상 에너지가 투입돼서 화학 반응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반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몸을 일으켜 행동을 시작할 때까지가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부턴 처음보다 수월하게 행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5초의 법칙은 당신 행동에 활성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유전자에 새겨진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설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실천을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나요? 부정적 결과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당연합니다. 우리 뇌가 도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은 5, 4, 3, 2, 1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하고 싶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행동하기 좋아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안전을 추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 우리 도전을 막는 건 5초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그 본능을 이겨내고 행동하는 것도 5초면 충분합니다. 즉 인생을 바꾸는 데는 5초면 충분합니다. 그저 5초 카운트다운을 할 뿐인 5초의 법칙이 수천만 명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 5초의 법칙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저 5초를 세기만 하면 됩니다. 5초의 법칙은 단순해서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고 그렇기에 더욱 강력하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특급 비법을 담은 책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결과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어떻게 행동할지는 항상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건강해지는 것이 목표라면 해야 할 일은 되게 간단하다. 따라할 수 있는 계획을 고른다. 어떤 계획이든 괜찮다. 그런 다음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고 바로 시작한다. 꿈꾸는 일이 있나요?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5, 4, 3, 2, 1 시작.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많은 이들이 재능이라 답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가 성공을 재능 탓으로 돌리는 이유는 자기애 때문입니다. 노력 부족은 내 탓이지만 재능 부족은 내 탓이 아닙니다. 실패가 내 탓이 아니어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이들을 재능 있는 사람으로 포장해가며 노력하지 않음을 정당화합니다. 그럼 재능은 의미가 없냐? 당연히 아닙니다. 재능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사인 볼트,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 말하면 그건 기만입니다. 그런데 꼭 모든 사람이 우사인 볼트가 될 필요 있나요? 우사인 볼트가 될 수 없으면 달리면 안 되나요? 아인슈타인이 될 수 없으면 과학 배우면 안 되나요? 물론 한계는 있다.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이런 외적 한계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넘치게 갖고 있지만 매우 특출한 사람만이 그 능력을 전부 활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재능은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아닙니다. 재능이 많아도 1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보다 적은 재능을 100% 사용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0.01%가 되는 데는 재능이 결정적일지 몰라도 10%, 1%가 되는 데에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재능의 크기와 상관없이 더 중요한 건 잠재력을 100%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릿입니다. 그릿이란 우리말로 근성, 끈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뜻합니다. 그러니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됩니다. 끝! 뭐야, 결국 노력을 하라는 꼰대 같은 소리야? 그릿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뜻하지만 마냥 열심히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서 서울에 도착하길 기대해선 안 되듯이 열심히 하는 것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올바르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럼 그릿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그릿을 키울 수 있을까요? 테드 1000만뷰 주인공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쓴 월드 베스트셀러 그릿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릿을 참고해 올바른 그릿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릿을 키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끝까지 해내는 이들의 비밀, 그릿 시작합니다. 첫째, 그릿은 나침반이다. 많은 사람에게 열정은 열중이나 집착과 동의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면담하면서 성공의 조건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언급한 열의는 다른 종류였다. 그들의 발언에서는 열정의 강도보다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열정의 지속성이 자주 언급됐다. 끈기, 열정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 폭발입니다. 그런데 불꽃은 결국 꺼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불도 결국 매캐한 연기와 잔해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우리 열정이 불꽃이라면 언젠가 불꽃이 꺼지면 우리 도전도 막을 내리고 맙니다. 구신사임당 주원규 PD님은 열자가 들어가는 건 식는 게 디폴트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열정은 결국 식기 마련입니다. 결국 식어버릴 열정을 따라 살면 열정이 식는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유튜브 해봐야지, 투자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라고 그렇게 다짐했으면서 3일 만에 포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원동력이 사라졌으니까요. 저번 영상 부자의 그릇 편에서 말했듯 성공 필수 조건은 배트를 많이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열정을 쫓아 살면 열정이 식는 순간 배트 휘두르기를 멈춥니다. 성공이 날아오지도 않고 있는데 혼자 미친듯이 배트 휘두르다 정작 성공이 다가오면 지쳐 배트를 놔버리는 셈입니다. 그러니 그릿을 불꽃 같은 열정이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성공한 이들에게 그릿은 불꽃이 아닌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구불구불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더라도 결국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줍니다. 그래서 그릿은 나침반이고 꾸준함입니다.
그런데 그릿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오해를 사곤 합니다. 방법이 잘못됐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냐? 같은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해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신의 상위 목표가 무엇인지 알 만큼 인생을 살고 고민도 거친 후에 상위 목표는 잉크로 쓰더라도 하위 목표는 연필로 써야 한다. 그래서 때에 따라 수정하거나 혹은 전부 지우고 새로운 하위 목표를 대신 쓸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릿을 발휘해 끝까지 고집해야 하는 건 상위 목표입니다. 상위 목표란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인생 방향을 뜻합니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등등 말이죠. 이런 방향성은 절대 포기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앞을 가리킨다고 해서 굳이 낭떠러지에 발을 내밀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오래 걸려도 돌아가고 길을 잘못 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며 방법이 잘못됐다면 될 때까지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듯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해 중간중간 세우는 전략이 하위 목표입니다. 상위 목표에는 그릿을 발휘하더라도 하위 목표에는 유연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상위 목표를 위해 코인 투자 잘하기라는 하위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투자하다 보니 본인이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감당하기엔 성격이 맞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연필로 쓴 하위 목표를 재빨리 지우고 다른 목표를 써야 합니다. 상위 목표를 끝까지 지키는 끈기와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해 하위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진정한 그릿입니다. 그릿은 불꽃이 아닌 나침반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부딪혀 이겨내는 무식한 열정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고 물러서더라도 계속 목적지를 향하는 근성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포기할 수 없는 궁극적 목표, 때로는 느려도 꾸준히 끝까지 그 목표를 고집하는 게 바로 그릿입니다. 당신에겐 그릿이 있나요? 둘째, 그릿은 의식적 연습이다. 최상급 기량은 사실 수십 개의 작은 기술 및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거나 우연히 깨치고 주의 깊은 연습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고 전체 동작으로 종합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부분 동작들 중에서 비범하거나 초인적인 동작은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실행된 동작들이 합해져 탁월한 기량이 나올 뿐이다. 앞서 말했듯 그릿은 마냥 열심히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 올바른 방향이 바로 의식적 연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 일을 작은 부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축구는 체력, 트래핑, 패스, 드리블, 슈팅, 전술 등 다양한 요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다면 콘텐츠 기획, 대본, 녹음, 촬영, 편집, 썸네일, 제목 등 세부 요소들이 존재하죠. 의식적 연습이란 한 번에 이 세부 요소 하나씩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런 의식적 연습 없이 열심히만 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조기 축구에서 아무리 날아다녀도 선출은 못 이깁니다. 기본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 부친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년 동안 기본기 훈련만 시켰습니다. 하루에 리프팅만 22,000개를 하고 슈팅을 1000개씩 차는 등 한 번에 한 가지를 제대로 말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온 기본기가 모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동작 하나씩 숙달하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축구를 많이 해도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1영상 올리며 마냥 열심히만 한다고 절대 유튜브 채널 잘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성공에는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기획, 대본 작성, 촬영, 편집, 썸네일, 제목 등이 상호작용해 떡상 채널을 만듭니다. 열심히 영상만 만든다고 이런 기술들이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지를 관찰해 떡상할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대박난 썸네일, 제목, 구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본을 써야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이런 구체적인 능력들은 한 번에 한 가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향상됩니다. 그릿이란 이렇듯 수많은 작은 기술들을 하나하나 연마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실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실력이 향상되고 성과가 나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 만족감을 경험해야 우리는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식적 연습은 그릿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그릿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릿을 발휘해 세부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향상된 능력이 성공 경험을 만듭니다. 그 성공 경험이 다시 그릿을 발휘하는 동기로 작용합니다. 그릿이 만들어내는 이 노력의 선순환이 우리를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갑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그 일에 필요한 세부 능력들을 나열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능력을 발전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수많은 작은 능력들이 모여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그릿은 환경이다. 우리가 깨닫고 있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사는 환경이자 동일시 대상인 문화는 우리 존재의 거의 전부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다. 강한 투지를 원한다면 투지가 넘치는 문화를 찾아서 합류하라. 당신이 지도자이며 조직의 구성원들이 강한 투지를 갖기를 원한다면 투지 넘치는 문화를 조성하라. 그릿을 키우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동조 욕구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특정 행동을 하면 그대로 모방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의 성격, 말투, 습관 등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 그릿이 넘치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그릿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그릿이 부족한 환경에 노출되면 그릿이 약해집니다. 플린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평균 IQ가 높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뇌가 컴퓨터 마냥 업데이트돼서 부모님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훨씬 더 똑똑한 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조기 교육도 많아지고 유통되는 정보도 많아집니다. 새로운 기술, 발명도 등장합니다. 부모 세대 대비 기본적으로 접하는 정보의 질과 양이 다르니 평균 IQ가 높아지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니 특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끈기와 열정을 꾸준히 보이면 자녀의 그릿도 강해집니다. 그릿이 강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내 그릿도 강해집니다. 투지 넘치는 회사에서 일한다면 내 투지도 성장합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 특히 습관 관련 책들이 환경 설정을 그렇게나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집단마다 중시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조기 축구회에서는 축구 잘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학원에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고 투자 모임에서는 투자 잘하는 사람이 가장 대접받습니다. 그러니 그릿을 키우고 싶다면 그릿을 중시하는 집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과가 더디게 나더라도 꾸준함을 칭찬해주고 노력이 대접받는 집단을 찾아야 합니다. 주변에 그런 모임이 없다면 직접 만들어도 되고 책이나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릿 넘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접해도 됩니다. 북토크라는 아주 훌륭한 채널도 있고 그 외에도 노력과 끈기가 돋보이는 이들의 책, 유튜브 채널 등을 자주 보면서 그릿을 발휘하는 게 인생 디폴트가 되게 만들면 됩니다. 잠깐 딴 길로 세면 아직은 계획 단계지만 앞으로 카페나 오픈 채팅을 통해 북토크 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 기상, 운동 인증 등 서로 노력을 자랑하고 독려하는 커뮤니티를 구상 중입니다. 아직은 구상 단계라 구독자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커뮤니티라면 난 참여한다,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해 더 좋은 커뮤니티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환경을 이기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릿을 발휘하기 위해 의지를 키우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릿이 강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 친구, 직장, 모임은 그릿을 강조하고 있나요? 당신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릿이 강한 커뮤니티가 있나요? 환경을 바꾸면 그릿도 바뀝니다. 그릿이 바뀌면 성과도 바뀝니다.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성취는 기술 곱하기 노력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기술은 재능 곱하기 노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입니다. 재능보다 노력이 곱절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릿은 재능에 상관없이 노력만 하면 된다는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라는 공식에서 볼 수 있듯 재능이 0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능이 압도적이면 노력으로 따를 수 없는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모든 분야에 재능이 0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신경이 전혀 없어도 공부머리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공부머리가 전혀 없어도 대인관계 능력은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재능은 우리 한계를 결정짓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 노력을 쏟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용도입니다. 재능이 조금이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이제 더 중요한 건 노력입니다. 재능보다 노력이 성과에 곱절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릿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릿은 열정이 아니고 나침반입니다. 꾸준함이고 끈기입니다. 그릿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키우려면 의식적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릿 넘치는 환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그릿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꿈꾸는 바가 있나요? 그 꿈을 위해 오늘부터 그릿을 발휘할 준비가 됐나요? 북토크와 함께 그릿을 키워나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현실이 불만족스러우신가요?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원하시나요? 이 영상대로만 하면 100% 인생 바뀝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는데 큰 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복권 당첨, 좋은 회사 취업, 투자 대박 등 결정적 이벤트가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죠. 반면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길 망설이며 몇 분을 허비하고 휴대폰 쳐다보며 몇 시간을 낭비하죠. 인생을 바꾸는 건 큰 일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석공이 100번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 101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건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 제이콥 리스. 사람들은 돌을 부수는 101번째 망치질만 기억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시상대에선 화려한 모습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석공이 돌을 부순 건 이전에 쌓인 100번의 망치질 덕분이고 올림픽 금메달은 수십 년 동안 쌓인 땀의 결과입니다. 이렇듯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은 그저 매일 반복한 작은 습관이 쌓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작은 세포가 모여 신체를 이루듯이 작은 습관이 모여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습관에 관한 책 많이 읽어봤는데 그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참고해 올바른 습관을 만들고 부정적 습관을 버리기 위한 비법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최고의 변화를 만드는 비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시작합니다. 첫째, 습관은 정체성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습관을 바꾸고 싶을 때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합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을 거야, 미라클 모닝 할 거야, 1000만 원 모을 거야 등등 말이죠. 그런데 결과 중심 사고는 결과에 필요 이상 가치를 두게 만듭니다. 그런데 목표한 결과가 달성되는 순간은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책 한 권을 완독하는 순간은 굉장히 뿌듯하지만 책 한 권 읽는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책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책을 꾸준히 읽으려면 몇 권 읽을 거야 같은 결과 중심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결과 중심 사고를 하면 한두 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 읽기를 목표로 세웠다는 건 원래는 그만큼 읽지 않는데 노력해 볼 거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독서에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한 권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한 목표입니다.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책 한 권을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만큼 고역도 없습니다. 그러니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책 한 권 읽을 거야가 아니라 난 책 읽는 사람이 될 거야가 목표여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맞는 일을 실천하기는 쉽습니다. 난생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마라톤을 뛰는 건 너무 힘들지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마라톤을 뛰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다음 2단계에 걸쳐 정체성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한다. 둘째,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시작점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겁니다. 책 읽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은 책 읽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행동들부터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 한 페이지 읽기, 점심시간 3쪽 읽기, 저녁에 한 챕터 읽기 등 아주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쌓은 작은 성공들이 책 읽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증거가 됩니다. 뭐야, 한 페이지 3쪽 읽기도 결과 중심 사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을 읽는다는 점에선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단순히 한 달 동안 몇 권 읽는다는 목표 달성 후에 정작 내용은 기억도 안 나고 이후론 책을 펼쳐보지도 않은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 경험이 바꾼 건 읽은 책 권수뿐입니다. 그러나 책 읽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위한 책 읽기는 내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꿉니다. 정체성이 바뀌니 독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평생 할 일이 됩니다. 다른 목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정하면 그에 맞는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면 됩니다. 절약하고 종잣돈 모으고 실전 투자를 해보는 등 말이죠. 이런 구체적이고 반복되는 행동이 정체성을 바꿉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습관을 실천하기 훨씬 더 쉬워지고 반복되는 실천은 다시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습관과 정체성의 선순환이 우리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정체성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행위를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은 강화된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실제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에센티타스와 반복적으로를 뜻하는 이덴티뎀에서 파생되었다. 반복된 실제라는 말이다.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습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당신은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둘째, 습관은 환경이다. 환경이 물건으로 채워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우리가 주변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우린 항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선 환경 설정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첫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셋째,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넷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그리고 무려 이 중 3가지 주제에서 환경 설정을 강조할 만큼 환경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환경을 활용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라. 물리적 환경을 이용해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은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오전 6시에 내 방에서 스트레칭을 할 거다. 저녁 7시부터는 책상에서 글을 쓸 것이다 같은 약속 말이죠.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특성이 있어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때그때 에너지가 적게 드는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스트레칭하는 것보단 누워있는 게 쉽고 글 쓰는 것보단 휴대폰 들여다보는 게 편합니다. 이 상황에선 이 행동만 한다를 구체적으로 공식화하면 뇌가 좀 더 쉽게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을 바꿔 부정적 습관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신다면 탄산음료를 버려버리거나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물을 눈에 보이는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탄산음료에 손이 덜 갑니다. 휴대폰 중독이라면 타이머가 달린 자물쇠를 사서 집중이 필요한 시간 동안 핸드폰을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 습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저절로 그 행동이 줄어듭니다. 습관별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령 침대는 무조건 잠자는 곳, 책상은 일하는 곳, 거실은 쉬는 곳 등 말이죠. 한 공간에서 여러 일을 하면 우리 뇌는 그중 가장 쉬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글쓰기보단 유튜브를 보고 싶어 하죠. 공간을 분리해 습관 맥락을 달리하면 뇌가 지금은 이 일을 할 시간이야 라고 생각해 행동을 통제하기 수월해집니다. 둘째, 사회적 환경을 바꿔라.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무엇이 일반적인지에 관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이다. 저번 영상 그릿 편에서 말했듯 행동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행동이 일반화된 집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일만 보고 욜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아끼면 죽을 때 돈 가져갈 거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같은 소리 들으며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재테크 카페 투자 모임에서 돈을 많이 아끼면 대단한 사람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듯 집단이 특정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 행동을 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그 습관을 강조하는 집단을 찾으셔야 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의지는 없습니다.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우리 행동을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나요? 셋째, 습관은 만족이다. 흡연, 폭음, 과식, 문란한 성관계 등 안 좋은 습관들이 암, 성병 등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습관들을 끊지 못하는 걸까요?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시적인 반면 결과는 나중에 발생한다. 좋은 습관의 비용은 현재에 치르며 나쁜 습관의 비용은 미래에 치른다. 안 좋은 습관은 대부분 즉시적 만족을 줍니다. 반면 좋은 습관은 당장은 고통을 주고 장기적으로 만족을 줍니다. 멀리 보고 좋은 습관만 실천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됐으면 우리가 습관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보상을 주는 습관에는 즉시적인 기쁨의 조각들을 덧붙이고 그렇지 않은 습관에는 고통의 조각들을 덧붙이는 것이다.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록 아주 사소한 방식일지라도 말이다. 의지력 넘칠 때야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습관을 유지하려면 습관이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만족을 얻는 방법은 습관에 작은 보상을 덧붙이는 겁니다.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새 책을 하나 산다던가 배달 음식을 시키려다 잘 참았으면 그 금액만큼 저축 통장에 입금하는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안 좋은 습관에는 즉시적 고통을 덧붙이면 됩니다. 주변인들에게 내가 담배 피우는 거 보면은 10,000원씩 줄게 라고 약속을 하거나 돈을 걸고 기상 스터디, 독서 인증 모임 등에 참여하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자주 추천하는 챌린저스 어플을 활용해 각종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생돈 나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고통이 따르면 우리는 행동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좋은 습관 실천이 힘든 이유는 당장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안 좋은 습관 끊기 어려운 이유는 당장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멀리 보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은 늘 이성에 우선합니다. 그러니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즉시적 만족을, 안 좋은 습관을 끊고 싶다면 즉시적 고통을 덧붙여야 합니다. 만족감이 우리 행동을 바꿉니다. 인생은 결정적 사건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하루하루 작은 습관이 모여 인생이 바뀝니다. 습관은 복리로 작용합니다. 당장은 큰 변화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만족감을 바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는 이 외에도 습관에 관한 유익한 통찰과 습관 개선을 위한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매일 성장하는 사람, 책 읽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없게 생겨먹은 사람이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에겐 원초적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남고 대를 이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돈, 권력, 성에 집착합니다. 이 사실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욕망들이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본능에만 이끌려 사는 이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기, 성범죄, 비리로 감방에 가겠죠. 본능만 따라 살면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환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 몸을 이해하고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해커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본능을 통제하고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방탄 커피 창시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오 해커 데이브 아스프리가 저서 최강의 인생에서 그 비밀을 밝힙니다. 그는 놀라운 혁신으로 세상을 바꾼 450명의 게임 체인저들을 3600시간을 투자해 만났습니다. 그리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4가지 성공 법칙을 책에 담았습니다. 44가지 법칙들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더 똑똑해지는 법, 더 빨라지는 법, 그리고 더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시간 관계상 종류별로 한 가지 법칙씩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세상의 뻔한 공식을 깨부순 게임 체인저들의 44가지 법칙, 최강의 인생 시작합니다. 첫째, 더 똑똑해지는 법.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다. 되고 싶은 모습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긴 대로 살아야지, 진짜 나를 찾아야지 같은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생긴 대로는 뭐고 진짜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그걸 정했습니까? 당신은 성공할 수 없게 생겨먹은 사람이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과거 경험의 기초에 자기 상황을 판단합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나는 그저 지금껏 쌓은 경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과거 경험만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보던 것만 보고 하던 것만 하게 됩니다. 낯선 상황에 처하면 이건 나랑 안 맞아, 난 이런 사람 아니야 라며 회피해버립니다. 그러니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으니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더 똑똑해지고 유연해집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은 새로운 경험을 차단합니다. 성취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일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더 똑똑해지려면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난 지금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현실과 목표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괴리를 메꾸기 위해 노력할 동기가 생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우리 뇌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더 똑똑해집니다. 게임 체인저들은 현실에 만족한 이들이 아니고 되고 싶은 모습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꿈은 더욱 멀어 보입니다. 난 원래 이 정도야 라며 낙담합니다. 성공한 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포기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꿈을 다시 꺼내보고 다짐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될 거니까 이 정도의 좌절하면 안 돼! 하고 말이죠. 성공한 이들은 공통된 습관으로 긍정확언, 명상, 시각화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매일 목표를 읽고 쓰고 듣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실패에 좌절하고 꿈을 잃어갈 때 그들은 다시 한번 꿈을 되새깁니다. 전에 히든 스토리 영상에서 말했듯 그들은 성공 스토리를 쓰고 성공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백만장자 메신저 저자인 브랜든 버처드는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려면 자신의 가장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 3가지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설명할 때 꼭 써주었으면 하는 단어여야 합니다. 게임 체인저들은 열정적인, 감사하는, 에너지 넘치는, 따뜻한, 애정 넘치는, 헌신적인, 영향력 있는 등의 단어를 꼽았다고 합니다. 브랜든 버처드는 위와 같이 바람직한 단어 3가지를 선정하고 매일 3차례 알람을 설정해 이 단어들을 읽거나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실패할 사람이 아닌 성공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에너지 넘치는, 영향력 있는입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매일매일 그 모습을 상상하세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는 게 더 똑똑해지는 비결입니다. 둘째, 더 빨라지는 법. 당신의 몸을 해킹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건강이다. 가족이 2번째고 일은 그 다음이다.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최우선시하고 가족과 인간관계를 2번째로, 본인은 맨 꼴찌로 미뤄둔다. 성공 기본 조건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더 건강한 몸이 더 빠른 행동을 만들고 더 빠른 행동이 성공을 만듭니다. 최강의 인생 속 게임 체인저들은 생물학적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건강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식사, 운동, 수면입니다. 첫째, 식사입니다. 건강을 위해선 소식하고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수십만 년간 인류는 늘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사냥을 허탕치거나 농사가 흉작이면 굶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은 소식과 공복에 최적화됐습니다. 반면 현대사회는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굶다 사냥에 성공해 허겁지겁 먹던 원시시대 본능이 남아있어서 음식이 있을 때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소식과 공복에 익숙한 몸에 늘 음식이 과하게 들어오니 몸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부지런히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 과식한 후엔
늘 피곤하고 위장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뇌가 써야 할 에너지를 위장이 다 쓰니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는 늘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소식하고 공복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데이브 아스프리는 단백질을 먹고 채소와 폴리페놀을 섭취해야 한다 말합니다. 유제품,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해산물, 견과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노화에 따른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 허브, 향신료, 커피, 초콜릿, 차 등에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반응을 일으켜 노화를 방지하고 장내 유익균을 건강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개선합니다. 소식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세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이 방법이 성공한 이들이 꼽는 최고의 건강관리법입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시들어 죽게 된다.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움직여야 생기 넘치는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몸은 움직이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오래 앉아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최강의 인생에서 추천하는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거운 중량 운동, 스트레칭 주 2회, 단거리 전력 질주 주 1회, 20분에서 60분간 걷거나 느린 유산소 운동 주 3회에서 6회.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헬스 코치인 찰스 폴리키는 장거리 유산소 운동은 두뇌를 노화시키고 근력 강화 운동이 두뇌 건강에는 훨씬 이롭다고 말합니다. 유산소 운동 중요하지만 모두가 하프 마라톤을 뛰거나 1km를 5분 안에 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선 지나친 유산소 말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 불면증 등 수면 장애는 비만, 면역력 약화, 우울증, 기억력 감퇴 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제대로 자야 합니다. 얼마나 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최소 7-8시간은 자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지만 푹 자기만 하면 조금 자도 괜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단은 6시간 이하의 너무 적은 수면이나 9시간 이상의 과다 수면은 건강에 안 좋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수면의 양보다 더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 밤새 뒤척거리고 나면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 최강의 인생에서 강조하는 건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면 몸에서는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뀐다. 낮 시간에 충분한 볕을 쬐지 못하면 밤에 잠을 잘 자는데 필요한 멜라토닌 역시 충분히 생성되지 못한다. 잘 자기 위해선 햇볕을 쬐야 합니다. 해 뜰 때 출근해서 해지고 나서 퇴근하는 현대인들은 햇볕 쬐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라도 나가야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 보고 잡담하는 건 휴식이 아닙니다. 햇볕 쬐고 움직이는 게 진짜 휴식입니다. 햇볕은 낮에는 세로토닌으로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당신에게 꿀잠을 선물할 겁니다. 건강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건강을 잃은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사, 운동, 수면이 건강을 만듭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빠르게 행동하는 게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셋째, 더 행복해지는 법, 감사하라. 지금까지 우리 두뇌와 몸을 해킹했다면 이제 마음을 해킹할 차례입니다. 더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도다. 자기 연민을 느낄지 감사함을 느낄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꽤 오랜 시간 힘들었다고 해도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 아니, 찾아야 한다. 데이브 아스프리는 자신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라 말합니다. 그는 매일 가족들과 감사한 일 3가지를 공유하는 습관을 가졌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억지로 찾는 연습을 한다 말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데이브 아스프리는 30세 무렵 140kg에 육박하는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내 유전자에 문제가 있나봐 라고 유전 탓하며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비만을 자기 몸을 더 잘 이해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며 우리 몸이 작동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해커가 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상황 탓, 남 탓하며 불평불만 쏟아내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화나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화를 내고 불평하면 피해를 보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불평할 에너지를 아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위해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책에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할 일 3가지를 쓰고 잠들기 전에는 감사한 일 3가지를 쓰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하는 건 세상에 내가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뭐라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감사할 일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감사할 일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야 하니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똑같은 삶도 좀 더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최강의 인생에 소개된 44가지 법칙 전체를 관통하는 비밀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할 수도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할 수도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최강의 인생은 450명의 성공한 이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알려줍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나 그 길을 가본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한 이들이 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450명의 게임 체인저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최강의 인생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능과 몸을 지배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 큰 꿈을 가집니다. 특정 직업을 꿈꾸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 등 특정 가치를 바라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꿈을 이루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꿈이 무엇이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진로 상담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인 존 크럼볼츠와 그의 동료 라이언 바비노는 책 빠르게 실패하기를 통해 그 비밀을 밝힙니다. 책 제목에 암시하듯 꿈을 찾고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동입니다.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 봐야 한다.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한다. 소설을 한 권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한다. 우리는 직접 해볼 때 가장 많이 배웁니다. 서툴러도 직접 해봐야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해보라는 말은 실패해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빠르게 많이 실패해봐야 빠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실패하라는 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고 세상 일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실패를 감내하기에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행동을 강조하고 도전하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는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실천할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명확한 꿈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꿈은 정했는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빠르게 실패하기가 여러분에게 답을 줄 거라 자신합니다. 그럼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빠르게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좀 너무하지 않은가? 거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게 말이다. 마치 데이트 몇 번으로 배우자를 결정하라고 강요받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빨리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한 우물을 파야 한다 같은 말을 듣습니다. 빠르면 중학교 졸업 시점부터 진로 결정을 강요받죠. 진로를 잘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친절하게도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 직업도 추천해줍니다. 대부분 내 적성에 맞아 보이거나 돈을 많이 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직업을 별 생각 없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할 수도 있는 일을 우리는 참 쉽게 결정합니다. 내 관심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시대가 어떻게 바뀔 줄 알고, 그 직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도대체 뭘 알고 선택하는 걸까요? 꼭 직업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목표, 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 너무나 무지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꿈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이 길이 맞나 끊임없이 의심하고 꿈을 이룬 후에도 이게 아닌데 생각하며 후회합니다. 이런 후회를 막기 위해서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접근을 제안합니다. 가벼운 접근이란 일단 행동하고 실험하며 방향을 수정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꿈을 위해 큰 투자를 하기 전 작은 행동들을 통해 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가벼운 접근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직접 확인하라. 우리는 특정 직업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무원이 워라밸이 좋아, 대기업이 최고야 등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
말 대부분은 남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정보는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있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원도 계열, 직급, 근무처마다 처지가 다 다릅니다. 대기업도 회사, 직군마다 사정이 다르고 블라인드 보면 중소기업, 스타트업보다 못한 대기업 정말 많습니다. 투자는 위험하다는 말도 참 많죠. 그런데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레드오션 속에서도 새로운 10만, 100만 채널들은 오늘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말을 고지곧대로 믿고 잘못된 가정들을 학습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 쥐가 뭔데? 라고 말할 거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말은 그렇게나 잘 믿습니다. 남들이 떠드는 말은 언제나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좋은 점은 지나치게 좋아 보이고 나쁜 점은 지나치게 위험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만 듣고 꿈을 결정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요점은 적어도 자기 인생을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결정하진 말라는 겁니다. 관심 가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나 비슷한 일을 해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더 좋은 건 직접 해보는 겁니다. 꿈에 관련된 자원봉사, 인턴십을 통해 짧은 기간이라도 직접 체험해봐야 합니다. 직업뿐 아니라 모든 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내가 꿈이라고 부르는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릴 거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짜 꿈을 찾을 수도 가짜 꿈을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찾지 못하거나 확신이 부족한 이유는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단하니 이 말도 저 말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흔들리지 않고 진짜 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소문들, 그로 인해 생긴 잘못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주 조금만 노력해도 이 가정들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댓글러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직접 조사하고 경험하는 것, 꿈을 발견하고 이루는 첫 발자국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가정으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열정을 쫓는 걸 마다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면 대부분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들인데 말이다. 둘째, 크기를 줄여라. 3개월, 1년 혹은 5년 단위의 준비 계획을 세우느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다음 한 주간 경험할 것과 그것을 통해 배울 점에 집중한다. 산 밑에서 정상을 바라보면 산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정상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힘들지, 중간에 위험할 길은 없을지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등산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은 생각, 작은 행동입니다. 당장 등산을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는 작은 생각과 정상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만 있으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꿈을 찾고 이루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찾는 단계에선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목적지가 먼 만큼 그 길에서 겪을 고난도 과장되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다가도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으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에 멈춰서고 맙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행동해보지 않으면 배우는 건 없습니다. 직접 발을 내디뎌 봐야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압니다. 행동하려면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진로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고민을 하기 전에 진로를 바꿔본 사람에게 질문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사표 내기 전에 주말 동안 퇴사 후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합니다. 큰 의사결정, 큰 행동은 선뜻 취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부분 행동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당장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생각, 작은 행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작은 생각, 작은 행동은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는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 우리 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목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말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각, 행동을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작고 쉬운 행동일수록 더 좋다. 직접 탐색, 작은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해 꿈을 발견하고 꿈을 향한 노력을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한계를 계속 넘어서며 더 나은, 더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내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인풋에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이든 그 결과의 질은 입력값의 질에 달려 있어요. 뛰어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내고 싶다면 머릿속에 집어넣는 자극도 의도적으로 택해야 합니다. 옛말에 쓰레기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더 나은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더 좋은 음식, 코치, 훈련 시설이 필요합니다. CEO가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더 좋은 인재, 사업 아이템,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좋아질수록 산출하는 결과도 좋아집니다. 그러니 꿈을 이루고 싶다면 그 꿈을 이루는데 유익한 지식을 스스로에게 투입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내 꿈을 이미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필요한 지식과 마인드를 끊임없이 주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주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주변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면 게으름을 당연시하고 낭비가 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낭비를 당연시합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좋은 자극으로만 가득 찬 환경에서 산다면 참 좋겠지만 가만히 있는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극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꿈을 이루는데 더 유익한 말, 지식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뛰어난 영감, 아이디어가 우리 머리로 들어올 때 뛰어난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은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을 받고 있나요? 끊임없이 더 좋은 자극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부스터를 다는 방법입니다. 꿈을 발견하고 이루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실패해야 합니다. 꿈에 대한 가정들이 올바른지 스스로 확인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생각, 작은 행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좋은 자극으로 채워야 합니다. 책 빠르게 실패하기는 진로 선택과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통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책이 어렵지 않아 가볍게 읽으면서도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 책이 초판 일쇄본이라 그런지 몰라도 오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책 내용이 별로였으면 리뷰도 안 하고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좋은 책 내용이 오타에 가려지지 않도록 출판사 분들이 꼼꼼히 검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살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꿈을 향해 가던 중 갈 길을 잃으셨나요? 그 고민에 답을 줄 수 있는 빠르게 실패하기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책 이야기로 내면을 채우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